안녕하세요. 현생하는 데이지입니다. 네, 저는 제주도를 잘 다녀왔고요. 영상은 찍어놓고 매번 편집을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12월 한 달 내역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2026년에는 모두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리고 현금생활로 저축을 더 많이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네,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5년도 마지막 가계부를 확인을 하고 지금 벌써 새 가계부를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1월 이제 예산 같이 한번 짜보고 저의 현금생활에 있어서 좀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바뀐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그리고 26년도 저축 계획을 좀 가볍게 짰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가계부부터 보러 가보시죠. 12월 전체적으로 보자면 무지출은 총 8일. 네, 이 정도면 아주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첫째 주에는 할인이 소아과 또 다녀오고 재료들도 많이 사고 뭐 해가지고 분유도 사고, 근데 이제 할인이가 분유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유 한 캔 샀던 거를 다시 환불을 하고, 그리고 추가 저축을 나중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보시면 다이소에서 생필품도 사고, 그리고 또 장도 보고, 네, 여러 가지 많이 구매를 했네요. 그래서 할인이에 대한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셋째 주 보시면 자동차 검사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될 때가 돼가지고 요거 자동차 검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주도 갈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찜기 샀는데 이거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할인이 거 해주려고 산 거긴 한데 저희도 너무 잘 해먹고 있는 너무 잘 산 아이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베지밀 사서 너무 잘 먹고 있고요. 화장품 너무 간만에 사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화장에 진짜 히읗자도 못한 것 같아요. 아기 낳고는. 그랬는데 이제 처음으로 화장품을 산 것 같아요. 아기 낳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넷째 주 이때는 제주도에서 쿠킹 클래스 하려고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재료들도 사고 선물도 하고 했네요. 그리고 제주도 가서는 사실 저 먼슬리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모아진 거를 폭발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폭발을 해서 일부는 목적으로 들어가고 일부 30만 원 맞춰서 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네, 다 쓰고 왔습니다. 남은 건 없습니다. 토끼 먹이 주기도 했고 그 30만 원 지출에 대한 건 예산에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품도 사고 뭐 했는데 좀 귀여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사왔어요. 얘도 보면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거치대로 쓰려고 사왔습니다. 이거 그 현무암이잖아요. 그 제주도의 돌하르방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랑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랑 이렇게 얘는 이제 스크래퍼 같은 거 이렇게 꽂아 놓으려고 샀어요. 괜찮지 않나요? 귀엽죠? 얘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끼워 놓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뭐 칫솔 같은 거 꽂아 놓으라고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긴 했는데 네. 저는 현금 생활러이기 때문에 다 현생템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레드 키위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 먹어봤는데 이 레드 키위가 무화과랑 키위랑 접목이 된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화과 자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식감도 그렇고 그 향도 그렇고 거의 무화과와 좀 비슷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키위보다는 약간 무화과에 가까웠다. 이 천혜향 캐러멜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해수 사우나를 가서 맥모닝 오면서 사 먹었고요. 컵라면 이제 동생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화요일에 소품샵 가서 이거는 생필품 비용으로 썼고요. 그리고 로또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로또는 다 꽝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남편이 산 로또, 저는 스피또를 샀거든요. 1,000원짜리 10장을 샀는데 저는 8,000원에 당첨이 됐습니다. 5,000원짜리 하나랑 1,000원짜리 3개가 돼서 8,000원을 네, 당첨이 됐는데 아직 못 받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일에 마지막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지출 보시게 되면 마지막 넷째 주에 51,000원을 저축을 했고요. 이 51,000원까지 여러 군데에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슬리도 다 폭발을 한 상태여가지고요. 특별히 폭발할 건 없고요. 이렇게 보고 이제 1월 가계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가계부 가지고 왔고요. 똑같이 오늘 쓰임 2026년 버전입니다. 앞에 내용물들은 사실 저는 크게 기록을 안 해도 돼서 안 해놨고요. 이제 1월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가 돌이라 그런지 먼지가 엄청 떨어지네요. 돌가루. 한 달 예산은 똑같아요. 250, 생활비는 그대로고 고정지출도 110만 원으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변동지출이 140만 원으로 예산을 짜서 생활을 할 생각이고요. 새롭게 요일별 예산 설정 방식 스타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제가 그 주 예산을 짤 때 항목별로만 했었잖아요. 근데 월 예산은 항목별로 짜고 그거를 주마다 거기서 이제 조금씩 빼와가지고 주 예산을 짜는데 요일별로 넣어요. 그래서 저랑 한번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일별 이제 월화수목 금 그리고 주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짜서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및 저축계획 세우기. 저축계획도 대충 세워놨고요. 1,000만 원 모으기가 일단 1,000만 원 완주가 목표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저축을 1,000만 원을 다 하겠다 하면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주를 목표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발을 해서 목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냥 only 내가 현금 생활로 저축 속지에다 넣은 금액 그거를 1,000만 원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챙기기 저의 소소한 다짐입니다. 생활비 250 그대로고요. 고정지출 내역은 청년저축, 청년통장 요거는 사실 뭐 저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고정지출로 그냥 잡아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제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헌금도 일주일에 10,000원 정도로 잡아서 5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48원이 남는데 그냥 110만 원으로 고정 지출을 잡았고요. 지금 변동 지출 14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식비는 70, 생필품 15만 원, 의료 10만 원, 여기가 좀 바뀌었어요. 의복 미용 15만 원, 자녀 10만 원, 예비 2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자녀가 금액이 확 줄었죠. 이제는 주 예산으로 짜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할인이가 이유식을 먹는 게 아니라 분유를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유아식으로 넘어와서 이제 무염식을 먹기는 하지만 밥에다가 이제 반찬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유식 재료를 살 때와는 조금 별개로 같이 저희도 재료를 같이 먹고 같이 쓰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식비를 좀 더 높게 잡고 이 식비에서 이제 할인이 재료도 사고 저희 먹을 것도 사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필품은 그대로고 건강 항목이 의료로 그냥 바뀌었고요. 의복 미용은 이제 옷을 사거나 세탁소에 뭘 맡기거나 그리고 미용은 뭐 제 네일을 하러 간다거나 뭐 미용실은 저희 어머니가 하시기 때문에 저희 뿌리 염색은 집에서 하거든요. 이제 뭐 염색약을 산다거나 이런 거는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자녀 비용은 이제 특별 지출이에요. 뭐 할인이 먹고 기본적으로 쓰고 하는 건 다 식비, 생필품 이런 데 들어가겠지만
이제 뭐 특별히 장난감을 뭐 한두 개 사거나 이런 경우 뭐 갑자기 신발을 하나 산다거나 그럼 뭐 의복에서 나갈 수도 있고 자녀에서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특별 지출 느낌으로 이제 사용을 할 생각이고요. 예비비는 그대로 2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월 거 대충 보게 되면 첫째 주부터 이제 남편 방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다녀온 이후로 4일까지가 남편 방학이었고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을 다시 했고요. 좀 오랜만에 떨어진 것들도 있고 할인이 거 살 것도 있어서 이마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는 일주일에 2번 가고요. 11일 날 특별 행사가 있고 16일은 드디어 할인이 돌입니다. 돌잔치예요. 따로 저희는 돌잔치는 하지 않고 양가 부모님끼리 다 모여서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검진 접종이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은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저축 지갑에 따로 저축할 돈을 넣어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1월 달에 어떻게 예산을 설정할지를 몰라서 사실 저축 지갑에 10만 원을 먼저 떼서 내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예비비를 1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를 한번 적어 놓을게요. 이게 또 안 적어 놓으면은 제가 까마귀 고기를 자꾸 먹기 때문에 요번 달만 예비비가 10만 원 그리고 저축 지갑 10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제 주 예산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매주 저축을 좀 하는 건 늘고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축 지갑은 사실 따로 만들진 않고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생활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 주는 이제 묶어서 생활을 하지 않고 그 주대로 자르려고 해요. 제가 항상 4주로 맞춰서 생활을 했지만 이제 이렇게 잘라져 있는 주간은 잘라져 있는 대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꺼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일부터 4일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요일 예산 4만원 잡았고 금요일 예산 2만원, 5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4만원이고 이 예산 금액이 요일별로 정해져 있지만 이 예산이 어디서 온 거냐면 아까 나눠져 있던 그 항목별 예산 있죠. 그 한 달치 예산에서 이렇게 빼와서 14만원을 가지고 요일별로 짰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정산은 항목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는 잔액은 저축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요일별 예산만 짜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어디에 얼마큼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항목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항목별은 없앨 수가 없어서 항목별로 이렇게 짜놓고 그리고 요일별로 예산을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 아껴서 생활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목요일 날에 온누리 상품권 남편이 그 돈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다짐 육을 사면서 이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비를 지출한 걸로 표시를 해서 예산에서 마이너스를 했지만 사실 이 금액은 저축을 했다 보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지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에서는 지출을 한 걸로 치고 실제로 식비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남는 만큼 이 금액만큼은 실제로 돈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축 금액이 오늘 지난주죠. 지난주는 조금 컸습니다. 51,610원을 남겼고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쓰는 바람에 남은 돈이 18,900원 이어가지고 7만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이 7만원은 어디다 저축했냐면요. 제가 이제 요거 26주 저축을 시작을 했어요. 요게 26주 이렇게 들어있어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이런 식으로 해서 26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속지인데 여기는 저축액을 10,000원부터 해서 1,000원씩 증액이지만 저는 5,000원씩 증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5,000원, 만원 이렇게 저축한 금액을 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원씩 증액이 되는 거라 첫째 주에 5,000원 넣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만원 이렇게 해서 증액 저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다 먼슬리에 넣어줬어요. 여기 보시면 먼슬리 이제 1월부터 새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 65,000원 이죠. 5,000원 넣고 여기 65,000원 해서 1월 먼슬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같이 저축하면 좋은데 제가 다 해버렸어요.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이게 영상 찍으면서 해야지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미뤄지게 되고 제대로 제가 생활을 할 때 정확하게 딱 맞춰서 제 생활 패턴에 맞춰서 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이 맞으면 영상 촬영을 할 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해오는 날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저축한 것도 다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제 예산 바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예산 바인더 한번 볼게요. 이제 예산 바인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목적은 그대로예요. 목적은 그대로 있고 여기 보시면 마이 위크 해가지고 이것도 볼빵 언니 속지입니다. 선물 받았던 건데 드디어 쓰네요. 올해는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 그리고 사실 예비비를 따로 뺐어야 되는데 예산을 그냥 잡아버려가지고 이번 달은 주 예비비는 따로 없고요. 그냥 이 예산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월 예산이 들어있는 속지입니다. 기존에 이제 주 예산 속지로 쓰던 건데 이제 월 예산 속지가 되었고요. 여기는 페이크 머니로 들어있어요. 페이크 머니로 지금은 들어있고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제 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 여기에서 필요한 만큼씩 빼서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주 예산을 요일별로 쪼개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요. 하다가 저와 너무 맞지 않고 힘들다 하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고 이게 더 보기도 쉽고 사실 적응만 하면은 이게 더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저축 목표를 세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완주 목표가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26주 저축을 완주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50 세이빙을 시작했어요. 제가 50 세이빙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써 몇 개냐? 네, 7개를 채웠고요. 5만원씩 해서 50 세이빙이라 250만원을 여기에 1년 동안 열심히 모을 생각입니다. 요거는 자유저축으로 할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속지는 매달 목표는 소액저축 2개 정도 폭발을 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고 나머지 1,000만원에서 부족한 금액은 중간중간 자유저축이나 뭐 부수입이나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걸로 충당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한번 1,000만원의 완주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작게나마 완주 목표를 세워놓고 한다면 조금 더 목표 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소소하게라도 지금부터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저는 귤도 따고 할인이 돌 사진도 찍고 너무 재밌게 놀다 왔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다 너무 재밌게 놀다 와서 즐거우셨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저희 돌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할인이는
엄마랑 떨어지기가 싫어서 여전히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잘 찍을 수 있을까 걱정은 됐는데 돌 사진은 혼자 울면서 찍었지만 그래도 해녀복 입은 사진은 울지 않고 사진이 물론 웃지는 않지만 울지 않고 찍은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사진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네, 그럼 이상으로 우리 2026년 새로운 한 해 화이팅 해보고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제는 영상은 매주 올릴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꾸준히는 현생은 하면서 영상을 올리지만 횟수나 기간에 너무 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쇼츠로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과 쇼츠를 조금 병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육아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영상을 찍고 길게 편집하고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해는 쇼츠도 같이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